자, 부산에 흉기 테러 피습을 당한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좀 휴식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내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리스크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측근 리스크도 굉장히 강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성비위 의혹이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딱 갖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한동훈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즉각 조치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1월 1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정치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허민의 뉴스쇼의 정치 분석 주제는 이재명의 당무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산에 흉기 테러 피습을 당한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좀 휴식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내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17일 당무에 복귀할 것이 확실시 되고요. 내일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간 회복과 치료에 따라서 이제 당무를 쉬었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신당도 창당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이런 당무 현안을 점검하고 정말 이제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재명 앞에 지금 놓인 3대 숙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되고 있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세력 쪽으로 자꾸 이제 당 인사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당 분열상, 이 당의 이제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부산 흉기 피습 이후에 본인이 했던 처신, 또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앞에 닥친 3대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문제인데요. 가장 절박한 문제죠. 방탄 문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2년 전 일이 됐네요. 2022년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불과 이제 0.73%포인트로 져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3달도 안 돼서 6월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같이 치렀던 일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로 나가서 초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그러고 나서 역시 3달도 안 돼서 2달이 좀 지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출마해서 당대표가 됩니다. 이래서 2중 3중의 사법리스크 방탄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절박한 이재명은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또 출마를 해서 재선 의원 배지를 달고요. 그리고 8월달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또 출마를 해서 두 번째 당대표가 돼야, 또 2중 3중의 방탄을 계속해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7년도 대선 때까지. 그게 이재명이 갖고 있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고 이재명 친명 세력이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근 친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위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별 함구하고 메시지를 안 내놓는 것도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재명 본인은 당장 계양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민주당으로는 좋은 밭이죠. 이재명의 계양을을 물려줬던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하도록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지역이고 정말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이 계양을로 나가고자 하는데 이것도 불안하다. 그럼 수도권, 경기도 어느 지역 등등 해서 정말 좋은 지역으로 이제 물색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불안해. 난 정말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비례대표로 가겠죠. 근데 계양을이 불안한 거에는 지금 원희룡,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을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희룡 장관이 그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어요. 인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을 향해서 직격을 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희룡의 발언이에요.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돌덩이 하나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개항일의 발전을 막고 있다.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가로 열고 이재명 가로 닫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본인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살 궁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리스크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측근 리스크도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성비위 의혹을 안고 있는 세 사람. 네, 박용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성비위, 성추문, 삼총사 3인방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이들 세 사람은 전부 다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또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비위 의혹이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들 비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왔던 이재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매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딱 갖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한동훈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즉각 조치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과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숙제는 역시 제3지대 신당 세력들로 빨려 들어가는 이 탈당 인사들. 탈당 인사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후과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비명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미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 거물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있는 것 이외에 계속 중앙당 공천 심사 과정 결과에 따라서 연쇄 탈당의 가능성이 있고요. 2월 말쯤 되면 제가 10명 이상이 탈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현역 의원들만.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재명 당무 복귀를 앞두고 이런 흐름들이 큰 흐름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탈당 자체보다도 이들이 탈당한다고 해서 거대 정당을 떠난 사람들이 신당에서 국회의원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민주당 표 중에서 어떤 정도로도 어떤 5%든 10%든 15%는 깎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전 경기도의원 신정현이라고 있는데 신정현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탈당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면 골치 아프겠죠. 인재영입위원회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근데 별로 이슈머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숙제인 거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뭐냐? 결국 부산 흉기 피습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반칙과 특권의 모습. 논란이 거셌지 않습니까? 두 가지였죠.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하고 부산대 병원의 공고를 뿌리치고 서울대 병원으로 온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응급시, 진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응급진료기관이 있는 곳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만 쓸 수 있는 닥터 헬기를 불러서 갔다는 이 두 가지 문제잖아요. 부산시의회, 전북도시의회, 그다음에 경남시의회,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런 데서 전부 성명이 나왔잖아요. 지역의료체계를 무시하고 또 비상의료 전달체계를 무시한 행위다. 그다음에 이제 닥터 헬기를 이용한 것 가지고는 반칙과 특권이다. 선민의식이다. 이런 이제 성명들이 막 나왔는데 이게 참 도돌이표 같아요. 닥터 헬기를 왜 이용했어? 중증이니까 급하니까. 중증이면은 원래 멀리 가면 안 돼. 중증은 그 지역 내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증이 아니었어. 중증이 아니었는데 닥터 헬기를 왜 이용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게 도돌이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오리진의 판단은 중증도 아니고 간단한 수술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 피습당하기 하루 전에 1월 1일 바로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묘역을 참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명록에 서명을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좋아했던 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굳은 맹세를 합니다. 하던 말에 굳은 맹세를 날려버립니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닥터 헬기를 부르고 서울까지 날아가죠. 그것이 이재명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기는 이것을 첫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측근, 친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 것이 포착이 됐잖아요. 사진기에. 자, 현근택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현근택이 누굽니까? 성비위 의혹에 쌓여서 이게 하여간 굉장히 논란을 불이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현근택? 그랬더니 중징계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무마가 되는 그 모습이 잡혔단 말이에요. 최측근의 공천을 걱정을 합니다. 현근택은요. 이것이 이재명의 첫 메시지가 됐다는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리스크와 숙제들을 놓고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의 정말 이 3대 리스크, 3대 과제에 대한 해법, 해답, 메시지 어떤 것을 내놓을지 정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